정말 빠르네요. 감사합니다. 와, 맛있다. 이제 다 됐어요. 정신 좀 차려, 이 파렴치한 도둑년아.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길, 김밥 한 줄 팔아먹고 사는 여자의 머리 위로 쏟아진 건 차가운 욕설이었습니다. 낡은 패딩 차림의 쌍둥이 아이들은 엄마 뒤에 숨어 떨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죠. 5년 전 보험금 10억을 들고 도망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힌 그 여자, 유나리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김밥을 말았습니다. 꼴 좋다. 여기까지 기어들어와서 애들까지 끌고 다니며 장사질이야?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한 노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종로 큰손, 부동산 재벌 장순자였죠. 냉혹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노려보던 그 여자의 시선이 아이들의 낡은 옷과 김밥 위에 머물렀을 때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묵은지와 멸치로 만든 김밥,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밀 레시피였으니까요. 이게 내 핏줄이란 말인가? 대체 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망친 줄 알았던 며느리가 왜 이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 여자의 잔인한 오해와 뒤늦은 깨달음, 그리고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에서 실제 있었던 한 가족의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5년이란 세월은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장순자에게 그 5년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나날이었죠. 큰아들 윤재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며느리 유나리는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챙겨 증발해버렸습니다. 적어도 순자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어머니, 형수님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새 삶 살겠다고 하더군요. 둘째 아들 최태진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형이 죽은 지 49제도 치르기 전에 도망친 며느리라니 순자의 가슴 속엔 배신감이 칼처럼 박혔죠. 태진은 그 뒤로도 꾸준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수가 미국에서 재혼했다는 것,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냈다는 것, 호의호식하며 산다는 것. 그럴 때마다 순자의 분노는 깊어졌어요. 내가 그년을 너무 곱게 봤어. 우리 재혁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보험금이나 노렸던 년이었구만. 종로에서 부동산으로 수백억대 자산을 일군 순자였지만 가족 앞에선 그저 한 사람의 어미였습니다. 큰아들의 죽음은 그녀의 심장에 구멍을 냈고 며느리의 배신은 그 구멍을 더 크게 벌려놨죠. 밤마다 큰아들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나 싶어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산에 새로 인수한 건물을 보러 내려왔어요. 자갈치 시장 근처였죠. 비서 이 실장과 함께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김밥 사세요.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김밥이에요. 엄마가 정성껏 만든 김밥이에요. 맛있어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낡은 패딩을 입고 작은 손으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도윤아, 손 시려우면 호주머니에 넣어. 도연이 너도. 골목 안쪽에서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에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5년 전 매일 아침 어머니, 진지 드세요 하며 상을 차려주던 그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가자 허름한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그곳엔 한 여자가 김밥을 말고 있었죠. 유나린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호의호식한다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손은 트고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해진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마는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그런데 순자가 더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김밥에서 풍기는 냄새였습니다. 묵은지와 멸치, 참기름 향. 그건 장씨 집안 3대째 내려오는 비밀 레시피였어요. 순자가 큰아들에게 가르쳐줬고 큰아들이 결혼 후 며느리에게 전수한 그 맛이었습니다. 집안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배합이었죠. 저기요. 순자가 입을 열려는 순간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밥을 말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내가 왜 여기?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아이들을 급하게 불렀어요.
도윤아, 도연아. 빨리 와. 지금 당장. 엄마 왜 그래요? 됐어. 빨리 오라니까. 하리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채듯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엔 공포가 가득했어요. 도망치는 도둑이 아니라 쫓기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순자를 보는 하린의 눈빛엔 원망이 아닌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잠깐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하린은 김밥 재료도 포장마차도 내팽개친 채 아이들을 끌고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에게 끌려갔죠. 낡은 패딩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게 보였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미국에서 재혼해서 잘 산다던 며느리가 부산시장 골목에서 김밥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보자마자 도망쳤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있던 이 실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며느리가 버리고 간 포장마차를 바라봤죠. 김밥 재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묵은지, 멸치, 참기름. 그리고 낡은 도마와 칼. 순자는 천천히 포장마차로 다가갔습니다. 김밥 한 줄이 접시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집어들어 한 입 베어 물었죠. 입안에서 퍼지는 맛에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큰아들 재혁이 좋아하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때마다 정성껏 말아주던 그 김밥이었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내려놓았어요. 이 실장. 예, 회장님. 당장 둘째한테 연락해. 지금 즉시 올라오라고 해.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며느리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는 둘째의 말, 미국에서 재혼했다는 소식, 모든 게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았죠. 그리고 5년 전 큰아들 사고 당시 정황을 다시 조사해. 보험금 처리 내역도 전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순자는 다시 한번 며느리가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공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보고 도망치는 며느리라니 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포장마차의 천막을 흔들었죠.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뭔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었죠. 재혁아.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며느리의 떨리는 손, 아이들의 낡은 옷, 그리고 그 공포에 질린 눈빛. 모든 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포장마차를 뒤로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실장이 조용히 뒤를 따랐죠. 자갈치 시장의 저녁 풍경 속에서 순자의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5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이야기, 그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순자는 곧바로 둘째 아들 최태진을 불러들였습니다. 태진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서재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부르셨습니까? 부산 출장은 어떠셨어요? 앉아라.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태진은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갸웃했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태진아, 내 형수 소식 들었니? 형수요? 아, 미국에 있는 형수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요즘엔 연락도 안 되던데요. 태진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연기였죠.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미국에 있는 게 확실하냐? 예, 어머니.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새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다더군요. 아이들도 현지 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표정까지 지어 보였어요. 형이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했는데 형수는 보험금만 챙겨서 달아났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그렇게 분노하실 만도 하죠.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태진의 얼굴엔 미세한 떨림도 없었어요. 완벽한 거짓말쟁이였죠.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다. 나가봐라. 예? 벌써요?
어머니, 저녁이라도 같이. 됐다. 바쁘니까 나가. 태진은 조금 의아한 표를 지었지만 곧 일어섰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서재를 나갔죠. 문이 닫히자마자 순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이 실장. 숨어있던 이 실장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낮게 말했죠. 저 녀석이 뭘 숨기고 있어. 내 눈엔 다 보여.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엔 5년 전 보험금 처리 내역이 떠 있었어요. 순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보험금 10억. 며느리 계좌로 입금된 적이 없다고. 예, 회장님. 사망보험금은 유족인 윤아린 씨 명의로 지급 결정이 났지만 실제 수령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야? 최태진 씨입니다. 친권 포기각서와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 수령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블릿을 움켜쥔 손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이 실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그리고 회장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 실장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수, 정신 차려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당신이 보험금 노리고 형한테 접근했다고 하시더군. 녹음 속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말씀드리게? 좋아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 어머니 성격에 당신 쫓아내시면 애들은 고아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해외로 입양 보내버릴 수도 있고. 그게 무슨. 각서 써요. 친권 포기, 신체 포기. 그리고 절대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이 사라지면 애들은 내가 잘 키울게요. 어머니께도 잘 말씀드리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자기 아들이, 자기가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언제 녹음된 거냐? 5년 전 큰아드님 사망 직후입니다. 당시 며느님께서 몰래 녹음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5년 동안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쫓겨난 거였죠. 그것도 자기 아들 손에. 내가 뭘 한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년 동안 며느리를 원망하고 저주했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손주들 얼굴도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이 가슴을 후볐죠. 이 실장, 태진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조사해보니 당시 최태진 씨는 도박 빚이 심각했습니다. 약 80억 원 정도였죠. 그 돈을 갚기 위해 형님의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재혁이 사고도.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당시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다는 정비소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차량이 전소되어 정확한 원인 규명은 불가능했죠.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언제나 환하게 웃던 재혁, 동생을 끔찍이 아끼던 재혁. 그런 아들이 동생 손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어디 있나? 추적 중입니다.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움직인 흔적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파악 못했습니다. 찾아. 당장 찾아내. 순자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실장이 고개를 숙였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이 실장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었어요. 며느리 할인이 시장 곳곳을 떠돌며 일하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쪽방에서 지내는 모습. 순자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거냐? 예, 회장님. 그리고 이 실장이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태진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들이 할인을 미행하는 사진이었어요. 최태진 씨가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님이 회장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죠.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온몸을 감쌌죠. 내 성격을 이용했구나. 내가 며느리를 못 봐주는 걸 알고 일부러 거짓말을 심어놨어.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 실장 당장 부산으로 내려간다. 전용기 준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며느리 찾으면 절대 태진이 모르게 해. 조용히 움직여야 해. 순자는 서재 한쪽에 놓인 큰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사진 속 재혁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재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내 아내랑 아이들을 몰라봤어.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꼭 바로잡을 테니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었죠. 분노의 눈물이자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5년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며느리가 상을 차려주던 모습, 손주들을 안고 웃던 모습, 재혁과 다정하게 산책하던 모습. 모두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었습니다. 하리나. 순자는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 속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곧 찾아갈게.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서울의 밤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순자는 눈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며느리와 손주들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이죠. 사흘 뒤 순자는 다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실장과 함께 조사팀을 꾸려서 움직였죠. 목표는 단 하나, 며느리 할인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이 실장이 앞장서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달동네였어요. 낡은 건물들이 비탈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순자는 숨을 고르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여기서 산다고? 예, 회장님. 3층 끝방입니다. 쪽방촌이었습니다. 복도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손주들이 이런 곳에서 5년을 살았다니. 301호. 문패도 없는 낡은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라면 끓일게. 할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어요. 손이 떨렸죠. 5년 만에 며느리와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실장, 너는 좀 물러나 있어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고 그 틈으로 할인의 얼굴이 보였죠. 어머님. 할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지만 순자가 손으로 막았어요. 할인아, 엄마야. 문 좀 열어다오. 안 돼요. 제발 가주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문 좀 열어라. 어머님, 정말 가주세요. 아이들한테 해코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이요.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를요. 태진이 뭐라고 협박했는지 짐작이 갔죠. 할인아,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손주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왔어. 응. 문 뒤에서 할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도 눈물이 났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울고 있었죠. 엄마, 누구야?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뛰었죠. 손주의 목소리를 5년 만에 듣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도윤아, 도연아, 안방으로 들어가 있어. 왜? 우리도 보고 싶은데. 안 돼. 들어가. 할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이 투덜대며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다 알아. 태진이가 뭘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다 알아. 문 뒤가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보험금도 내가 받은 게 아니고 태진이가 각서받아서 돈 다 가져간 거 알아. 내가 도망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였지. 그걸 어떻게
녹음 파일 찾았어. 태진이가 너 협박하던 거 다 들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할인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바라봤죠. 어머님, 할인아. 두 사람은 그렇게 5년 만에 다시 마주했습니다. 할인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도망쳐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몰랐어. 순자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 손에 잡혔어요.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가슴이 미어졌죠. 도윤이는 괜찮니? 네. 애들은 건강해요. 제가 못 먹여도 애들은 꼭 챙겨 먹였어요. 할인은 눈물을 닦으며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낡은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죠. 도연아. 할머니야. 할머니? 아이들은 순자를 처음 보는 것처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연했죠. 태어난 지 2년 만에 아빠가 죽고 할머니랑도 헤어졌으니까요. 기억할 리 없었어요. 그래, 너희 할머니야. 너희 아빠 엄마야. 순자는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품에 안겼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5년 동안 보고 싶었던 손주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울어요? 응, 할머니가 너희 보고 싶어서 우는 거야. 아이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순자의 품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꼭 안겨 있었죠. 순자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이불 하나, 작은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옷가지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고 아이들 공책과 크레파스가 바닥에 널려 있었죠. 여기서 5년을 살았니? 예. 처음엔 더 좁은 데 살았는데 작년에 여기로 옮겼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어머님 안 돼요. 태진 씨가 알면 어때? 내가 처리할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은 모르세요. 태진 씨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한테 가면 애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버리겠대요. 아니면 고아원에 보내버리거나 제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린다고. 그 새끼가.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젠 아들로 보이지 않았어요. 할인아, 엄마를 믿어라. 엄마가 꼭 너랑 애들 지켜줄 거야. 하지만 됐어. 일단 짐 싸. 여기서 나가야 해. 순자는 이 실장을 불렀습니다. 이 실장이 들어오자 지시를 내렸죠. 당장 호텔 준비해. 스위트룸으로. 그리고 아이들 옷이랑 생필품 다 사와.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머님 정말 안 돼요. 태진 씨가 알면. 알게 냅둬. 이제 엄마가 나설 거야. 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할인아, 엄마가 5년 동안 너한테 못할 짓 했어. 그거 엄마가 평생 짊어지고 갈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엄마가 너랑 손주들 지킬 거야. 누가 건드리든 상관없어.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엄마가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거지. 순자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이와 도연이는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왠지 따뜻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밤 할인과 아이들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5성급 호텔, 넓은 스위트룸에서 말이죠. 아이들은 신기한 듯 방 안을 뛰어다녔고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진에게 걸 전화였죠.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태진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서울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일 부산으로 내려와. 할 얘기가 있어. 부산이요? 갑자기 왜요?
됐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해운대 그랜드 호텔로 와. 안 오면 후회할 줄 알아.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태진과의 진짜 싸움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태진은 정확히 오전 10시에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흔들리고 있었죠. 어머니 왔습니다. 태진이 스위트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 실장이 나타났어요. 들어오십시오. 태진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에 순자가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파 반대편에 할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쌍둥이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앉아 있었죠. 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수. 아니, 이게 무슨. 앉아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무슨 상황이긴. 내가 며느리랑 손주들 찾았지. 찾았다니요? 형수가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태진은 여전히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순자는 냉소를 지었어요. 미국? 태진아, 너 아직도 거짓말할 거니? 무슨 말씀이신지. 닥쳐. 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태진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녹음 파일 다 들었어. 내가 할인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협박했는지 전부 알아. 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았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십니다. 형수가 정말 도망가려고 해서 제가 막으려던. 오해? 좋아, 그럼 이것도 오해냐? 순자는 태블릿을 태진 앞에 던졌습니다. 화면엔 보험금 처리 내역이 떠 있었어요. 수령이는 최태진이었죠. 보험금 10억, 내가 다 가져갔더구나. 형수 이름으로 받아서 내 계좌로 넣었지. 그건 형수가 돈 관리를 못해서 제가 대신. 또 거짓말이냐?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태진이 움찔했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너 도박빚 80억 있었지? 그거 갚으려고 형 보험금 노린 거 아니냐? 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이 정도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대답해. 형 죽은 게 정말 사고였어? 브레이크 조작은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닙니다. 태진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왜 사고 차량을 그렇게 빨리 폐기했어?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정비소 직원들한테 돈 줬다는 증언도 있더라. 그건 형 차가 너무 망가져서 어머니 보시면 슬퍼하실까봐. 거짓말 그만해. 이번엔 할인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태진을 노려봤어요. 재혁 오빠가 죽기 일주일 전에 당신한테 얘기했어요. 차 브레이크가 이상하다고 정비소 가봐야겠다고. 그런데 당신이 뭐라고 했죠? 바쁘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고 자기가 나중에 같이 가주겠다고 했잖아요. 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사고 나기 전날 오빠 차 열쇠를 당신이 빌려갔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그날 밤 늦게 돌려줬죠. 다음 날 오빠가 사고 났고요. 그건 우연이야. 내가 형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 80억 빚이 이유지. 순자가 태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태진은 뒷걸음질 쳤어요. 너 도박장에서 빌린 돈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었잖아.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죽는다는 협박까지 받았고. 그래서 형을 죽인 거야? 아닙니다. 저는 안 했어요.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웃었어요.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태진아, 내가 며느리 쫓아낸 거, 보험금 가로챈 거, 5년 동안 감시한 거, 이건 증거가 있어. 녹음 파일이랑 금융거래 내역 전부 있다고. 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내가 며느리한테 제발 좀 하지 그랬어? 순자는 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젠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오늘부터 너는 회사에서 물러나. 모든 직책 박탈이야. 어머니.
그리고 가져간 보험금 10억 일주일 안에 할인이 계좌로 돌려놔. 이자 포함해서 15억으로.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아서 해. 80억 도박빚은 갚았으면서 15억이 없겠어? 태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쓴 각서 전부 무효야. 친권은 당연히 할인이한테 돌아가고.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 형 죽인 죄값 치르면서. 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죠. 어머니,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저도 어머니 아들인데 형수만 감싸시고. 아들? 내가 내 아들이야?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은 형을 죽이고 조카들을 쪽방촌에서 굶기는 놈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괴물이지. 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오히려 웃음까지 지었죠.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나오시는 거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뭐? 형수와 조카들 제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막으셔도 방법은 있어요.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인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감히 협박이냐?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태진은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죠. 이 실장. 예, 회장님. 태진이 움직임 24시간 감시해. 뭘 하는지 낱낱이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순자는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인은 떨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떡해요? 태진 씨가 정말.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순자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태진이 마지막에 지은 그 웃음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태진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며느리와 손주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 방 안쪽에선 할인과 아이들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리는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죠. 재혁아, 엄마가 내 가족 꼭 지킬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달이 떠올랐습니다. 부산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죠. 이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순자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서울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산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태진의 눈을 피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할인아, 너 김밥 장사 계속하고 싶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엄마가 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제대로 된 가게로. 순자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입구 쪽에 있는 3층짜리 건물 1층이 비어 있었어요. 이 실장을 통해 이미 매입해둔 상태였죠. 하지만 어머님 태진 씨가 알면. 알게 냅둬. 이번엔 다르게 갈 거야.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새 건물주로 위장할 거야. 할인이 너는 세입자고. 그렇게 하면 태진이가 함부로 못 건드려.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 그리고 시장 사람들한테도 미리 얘기해둘게. 순자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자갈치 시장 상인회장을 만났어요. 70대 할머니였는데 순자보다 한 살 위였죠. 회장님, 무슨 바람이 부셨습니까? 김 회장님, 부탁 하나 할 게 있어요. 순자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빼고 며느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도와달라고만 했죠.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시장 사람들이 다 도울 테니 걱정 마시오. 며느리분 혼자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일주일 뒤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혁이네 김밥이라는 간판이 달렸어요. 순자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죠. 죽은 아들을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가게 안은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새 주방 기구며 냉장고, 테이블까지 전부 순자가 준비했죠.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야.
이제 당당하게 장사해라. 개업 첫날 시장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김밥을 사주고 축하한다며 화분을 갖다 놨어요. 덕분에 가게 앞이 북적거렸죠. 사장님, 김밥 5인분 포장이요. 저도 10인분 주세요. 하리는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도윤이와 도연이도 엄마를 도와 물을 나르고 휴지를 챙겨줬어요.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죠. 순자는 가게 맞은편 카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실장이 커피를 내왔어요. 회장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태진이 움직임은 어때? 아직은 조용합니다. 서울에서 회사 정리하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태진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김밥 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들이 생겼죠. 하리는 날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까? 도윤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하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도윤아. 너는 동생이랑 학교 가야지. 근데 학교 안 갔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전학도 못 다니고 떠돌아다녔죠. 그날 저녁 순자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열어봐. 할인이 봉투를 열자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전학 서류였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야지. 내일부터 다닐 수 있게 해뒀어. 어머님. 할인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손주들을 불렀어요. 도윤아, 도연아. 내일부터 학교 갈 거야. 학교요? 진짜요, 할머니?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부러워하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럼 책가방이랑 준비물도 다 샀어. 순자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새 책가방과 공책, 필통이 들어있었죠. 와, 고마워요, 할머니. 아이들이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순자는 손주들을 안으며 웃었어요. 5년 동안 보지 못한 손주들, 이제야 제대로 챙겨줄 수 있게 됐죠. 그날 밤 순자는 가게 2층에 마련한 숙소에서 할인,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인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어요. 어머님 드세요. 그래. 순자는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맛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재혁이 살아있을 때 먹던 그 맛이었죠. 맛있구나. 제가 오빠한테 배운 거예요. 오빠가 어머님 집에서 배웠다고 하시면서 알려주셨죠.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재혁이가 참 좋은 남편이었지? 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할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아이들은 분위기를 모르고 열심히 먹었죠.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한 식사였어요. 순자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었죠. 여기 재혁이네 김밥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잠시 협조해 주시죠. 위생 점검이요? 그런 예고 없었는데. 즉시 점검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남자들은 주방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조리대를 만지고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졌어요. 할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정식 점검이라기엔 태도가 너무 거칠었죠. 여기 위생 상태가 영 아니네요. 영업 정지 조치해야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보세요, 여기 곰팡이도 있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도 있고. 남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거 없는데요. 말대꾸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그때 시장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김 회장이 앞장서서 남자들을 노려봤어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위생 점검관입니다. 점검관?
신분증 좀 보여봐요.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긴 했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이거 가짜 아니야? 내가 보건소에 전화해 볼 테니 기다려봐요. 김 회장이 전화기를 꺼내자 남자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죠. 남자들은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하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됐어요. 근데 누가 시킨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알 것 같았어요. 태진이었죠. 그날 저녁 순자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실장이 조사한 결과 그 남자들은 태진이 고용한 깡패들이었어요. 역시 그 자식이.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태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이 실장 경비 인력 더 붙여 가게 주변 24시간 감시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로부터 사흘 뒤 순자는 직접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낡은 항아리를 들고 있었어요. 할인이 깜짝 놀라며 맞이했죠. 어머님, 그게 뭐예요? 우리 집 3대째 내려오는 간장 항아리야. 이제 내 거다. 순자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주방 한쪽에 놓았습니다. 도자기로 만든 오래된 항아리였어요. 뚜껑을 열자 진한 간장 향이 퍼졌죠. 재혁이가 이 간장으로 김밥 만드는 걸 제일 좋아했어. 이제 너도 이걸 써라. 어머님. 하리는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그날 하리는 그 간장으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묵은지에 살짝 양념을 하고 멸치도 그 간장으로 볶았어요. 첫 손님이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이게 무슨 맛이야? 어제랑 완전히 다른데요? 특별한 간장을 쓰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다. 사장님, 5인분 더 싸주세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재혁이네 김밥은 시장 안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됐어요. 점심시간이면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졌죠. 하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김밥을 말았습니다. 도윤이와 도연이도 학교 끝나면 달려와서 엄마를 도왔어요. 아이들은 물을 나르고 그릇을 닦고 손님들께 휴지를 갖다 줬죠. 우리 아들들 기특하네. 순자는 가게 한쪽에 앉아 손주들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어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하고 있지. 저녁 무렵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데 또 이상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여자 셋이었어요. 화려하게 치장한 중년 여자들이었죠. 여기 소문 듣고 왔는데 김밥 한 줄씩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인이 주방으로 들어가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가 그 며느리래. 아, 시어머니 등쳐먹고 도망친? 맞아. 보험금 10억 챙겨서 달아났다더라.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자들은 계속 떠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장사해? 염치도 없네. 글쎄 말이야.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앵벌이 시키고. 쯧쯧,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여자들 앞에 놓으며 작게 말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어머,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김도 별로고 밥도 딱딱한 것 같은데? 여자들은 김밥을 찔끔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김밥은 완벽했죠. 사장님, 이거 환불해주세요. 못 먹겠어요. 네? 하지만 못 먹겠다니까요. 돈 돌려주세요.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알겠습니다.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할인이 돈을 돌려주려는데 순자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순자는 김밥 한 조각을 집어먹었습니다. 천천히 씹더니 여자들을 노려봤어요. 맛이 완벽한데요? 뭐가 문제죠?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그리고 김밥 맛은 제가 보증하죠. 못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순자의 기세에 눌렸어요. 그래도 저희는 입맛에 안 맞는데요. 입맛이요? 좋아요. 그럼 누가 시켜서 왔는지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최태진이 시켰죠? 얼마 받았어요? 여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는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업무방해로. 여자들은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순자는 문을 쾅 닫고 할인을 돌아봤어요. 괜찮니? 예, 어머님. 고맙습니다. 할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죠. 앞으로도 저런 사람들 올 거야. 태진이가 포기 안 할 테니까. 알아요. 각오는 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시장 사람들이 다 너 편이야. 순자의 말대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 상인들이 번갈아가며 가게를 지켰어요.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쫓아냈죠. 할인 씨,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 마요. 김 회장이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시장 할매 특공대가 결성된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단골들이 늘어났고 매출도 올랐죠. 할인은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가게 2층 숙소에서 할인,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상위에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드셔보세요. 그래. 순자는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맛에 미소를 지었어요. 제혁이 입맛이구나. 역시 내가 만든 음식이야. 오빠가 제일 좋아하던 맛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죽은 제혁을 떠올렸습니다. 식탁 한쪽엔 제혁의 작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순자가 가져온 거였죠. 아빠. 도윤이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아빠 얼굴을 알게 됐어요. 그래, 너희 아빠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였지. 순자는 손주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할머니,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럼. 하늘에서 너희들 지켜보고 계셔.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면 아빠가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지. 너희가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빠가 제일 바라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식구들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가족이 됐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쾅쾅쾅.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열어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이들도 겁에 질려 엄마에게 매달렸죠.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며 이 실장에게 눈짓했어요. 이 실장이 경찰에 연락하기 시작했죠. 태진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순자가 문을 열자 태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어머니, 비켜주세요. 저 여자들이랑 할 얘기가 있어요. 취했구나. 집에 가서 자거라. 안 비키실 거예요? 태진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제 조카들 데려가려고요. 저 여자한테 맡겨두면 애들만 불쌍해요. 내 조카? 내가 쪽방촌에 처박아 놓고. 태진은 순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장이 막아섰어요. 비켜요.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설마 경찰을? 그래. 내가 술 먹고 난동 부리니까 불렀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둘이 내려 태진을 제지했어요. 신고 들어왔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태진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나섰죠. 이 사람이 술 먹고 와서 문부수고 협박했어요. 주거침입이랑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어머니. 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관들이 태진을 데리고 나갔어요. 일단 지구대로 가시죠.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나요. 나 놔달라고. 태진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 사라졌어요.
순자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인과 아이들이 떨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처리했어. 어머님 미안해요. 쟤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다 태진이 잘못이지. 순자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무거웠어요. 태진이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죠. 앞으로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진은 다음 날 아침 풀려났습니다. 순자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자비가 아니었죠.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태진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 한 번 더 며느리나 아이들 건드리면 그땐 용서 안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순자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태진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불안했지만 겉으론 내색하지 않았죠. 할인과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태진 씨가 조용한데 괜찮은 걸까요? 글쎄다. 이 실장이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 일단 안심해라. 하지만 순자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자갈치 시장에 이상한 전단지가 뿌려졌어요. 누군가 새벽에 몰래 붙이고 간 거였죠. 재혁인의 김밥 사장, 아동학대 의혹. 보험금 사기범이 아이들 앵벌이 시켜. 전단지엔 할인과 아이들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조작된 내용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야? 김 회장이 전단지를 떼어내며 화를 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할인 씨가 아동학대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상인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달랐어요. 전단지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가게 아동학대한대. 진짜? 그럼 가면 안 되겠네. 쯧쯧, 겉으론 불쌍한 척하더니 가게 앞은 한산해졌습니다. 전날까지 줄 서던 손님들이 사라졌어요.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전단지를 떼어냈죠. 엄마, 이게 뭐예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인은 얼른 전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쁜 사람이 거짓말 쓴 거야. 거짓말이요? 응. 엄마는 너희들 사랑하잖아. 학대 같은 거 절대 안 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순자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실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전단지가 시장 전체에 뿌려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순자는 태블릿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엔 할인을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조작된 내용이었죠. 태진이 짓이야. 맞습니다. 여론 조작 업체를 고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진이 이번엔 여론을 이용해 며느리를 공격하는 거였어요. 당장 법적 대응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이틀 뒤 기자들이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사장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해명해주세요. 보험금 사기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할인은 얼굴을 가리고 가게 안으로 피했어요. 저희 아이들 학대한 적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이들 매일 학교 보내고 밥 잘 챙겨 먹이고 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적인 기사거리만 찾고 있었죠. 시장 상인들이 나섰습니다. 김 회장이 앞장서서 기자들을 막았어요. 당장 물러나요. 여기서 취재 금지야. 저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알 권리는 무슨? 거짓말 퍼뜨리는 게 알 권리야? 상인들과 기자들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와중에 할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쳐야 했어요. 순자는 즉시 변호사를 붙였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이 구성됐어요. 회장님,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빨리 진행해. 하지만 여론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악성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고 SNS에서도 확산되고 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으론 이길 수 있어도 여론은 다른 문제였죠. 그날 밤 할인은 무너졌습니다. 2층 숙소에서 홀로 울고 있었어요.
순자가 올라가자 할인이 고개를 들었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이야? 제가 그냥 참고 살았어야 했어요. 이렇게 어머님께 피해드릴 거면. 무슨 소리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할인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태진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참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 하지만 아이들까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포기할 거야? 태진이 손에 다시 아이들 넘겨줄 거야?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버텨야지. 엄마랑 같이. 순자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인은 순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렸는데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막았어요. 차에서 남자 5명이 내렸죠. 모두 건장한 체구였습니다. 윤하린 씨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아이들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남자들은 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정식 기관이라기엔 태도가 너무 거칠었죠. 신고요? 누가 신고를 했는데요? 익명 신고입니다. 일단 아이들 좀 봐야겠습니다.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와 도연이가 겁에 질려 엄마 뒤에 숨었어요. 애들아, 이리 와봐. 싫어요.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들은 강제로 아이들을 끌어내려 했어요. 잠깐, 뭐 하는 거예요? 할인이 막아섰지만 남자 하나가 할인을 밀쳤습니다. 할인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엄마, 건드리지 마. 바로 그때 시장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김 회장이 앞장섰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무 집행 중입니다. 공무 집행? 신분증 좀 보여봐요.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신분증을 내밀긴 했지만 이 실장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가짜입니다. 진짜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아니에요. 뭐?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 누가 시켰어? 최태진이지.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체가 들통난 거였어요. 당장 경찰 불러. 아동 유괴 미수로 신고할 거야. 이거 오해입니다. 남자들은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골목 입구가 막혀 있었어요. 시장 남자 상인들이 막아선 거였죠. 어딜 가려고? 경찰이 도착했고 남자들은 모두 연행됐습니다. 할인은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울었어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진이 이제 아이들까지 직접 건드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 실장. 예, 회장님. 태진이 어디 있어? 서울에 있습니다. 당장 불러. 지금 즉시. 순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태진과 직접 대면해서 끝장을 볼 때였죠. 그날 저녁 태진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순자가 지정한 장소는 외곽의 한적한 창고였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었죠. 어머니, 왜 이런 곳으로 부르셨습니까? 태진이 들어서자 순자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태진아,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들 납치하려 했지? 가짜 직원들 보내서. 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을 지었어요. 증거 있습니까? 내 입으로 직접 말하게 만들 수도 있어. 순자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태진과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거였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형수랑 조카들 어차피 못 지킬 겁니다. 뭐라고? 제가 이미 양육권 소송 넣었어요.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형수가 아이들 제대로 키울 능력이 있는지. 순자는 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뺨을 후려쳤어요. 찰싹. 소리가 창고에 울렸죠. 내가 감히. 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광기 어린 눈빛이었어요. 때리세요. 실컷 때리세요. 어차피 어머니도 곧 후회하실 겁니다. 무슨 소리야? 아이들을. 제가 직접 데려갈 겁니다. 어머니도 형수도 막을 수 없어요.
태진은 그 말을 남기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태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서늘했죠. 저 녀석이 뭘 꾸미고 있는 거야? 순자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이미 마지막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흘 뒤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할인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오후 3시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들 어디 있어요? 아, 도윤이랑 도연이요? 아빠가 데려갔는데요. 아빠요?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담임교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그런데 아저씨가 와서 삼촌이라고 하면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하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태진이 아이들을 데려간 거였어요. 언제요? 언제 데려갔어요? 한 시간쯤 전에요.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순자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이 실장에게 태진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시했어요. 회장님, 태진 씨의 휴대폰이 꺼져 있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부산 외곽 강서구 쪽입니다. 그쪽으로 당장 가. 순자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할인도 함께 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외곽에 폐공장 지대가 나타났습니다. 이 실장이 차를 세웠어요. 회장님, 태진 씨 차량이 저기 있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폐공장 앞에 세워져 있었어요. 순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인아, 여기 있어. 엄마가 다녀올게. 안 돼요. 저도 갈래요. 위험해. 여기 있으라니까.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야 했어요. 두 사람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 안은 어둡고 침침했어요. 발소리가 울려 퍼졌죠. 도윤아, 도연아.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메아리만 돌아왔어요. 엄마. 멀리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 위에서였어요. 순자와 할인은 계단을 뛰어 올랐죠. 2층엔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태진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의자에 묶인 도윤이와 도연이가 있었죠. 엄마. 애들아. 할인이 달려가려 했지만 태진이 막아섰습니다. 손에는 가스총이 들려 있었어요.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태진아. 내가 미쳤어?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태진은 웃었어요. 광기 어린 웃음이었죠. 미쳤다고요? 아니, 정신이 말짱합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죠. 당장 아이들 풀어줘. 안 돼요. 이 아이들은 제 조카니까 제가 키울 겁니다. 태진은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어요. 삼촌. 무서워요. 괜찮아. 삼촌이 너희 잘 키워줄게. 형수 같은 나쁜 엄마한테서 구해줄 거야.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착해요. 도윤이가 소리쳤습니다. 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닥쳐. 내가 뭘 알아. 태진이 가스총을 아이들에게 겨눴습니다. 하리는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태진아, 제발 정신 차려. 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진은 총구를 순자에게 돌렸어요. 어머니도 비켜요. 저 방해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이러고 싶어. 내 조카들한테 이런 짓을. 이건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저 여자한테 맡겨두면 아이들이 불행해져요. 그게 내가 판단할 일이야? 순자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태진은 뒷걸음질 쳤어요. 오지 마요. 태진아, 엄마 말 들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이들 풀어주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무슨 다시 시작이요? 전 이미 끝났어요. 어머니가 저한테서 모든 걸 뺏었잖아요.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회사도 돈도 어머니 사랑도 다 빼앗겼어요. 형수만 감싸고 저는 버렸잖아요. 그건 형이 살아있을 땐 항상 형만 챙기셨죠. 저는 늘 둘째였어요. 형 그늘에 가려진 존재였고요.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진의 외침엔 오랜 세월 쌓인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태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소홀히 했구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이미 늦었어요. 태진이 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인이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쏘려면 저 쏴요. 대신 아이들은 보내줘요. 형수. 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실장이 불렀던 경찰들이 도착한 거였죠. 경찰이다. 무기 버리고 나와.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 안 돼. 태진아, 이제 끝이야. 총 내려놔. 순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진은 총을 든 채 멈춰 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삼촌. 도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태진은 조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죠. 삼촌, 무서워요. 이제 그만해요. 태진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총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미안해. 미안해. 태진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아이들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어요. 할인이 아이들을 꼭 껴안았죠.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진을 체포했어요. 최태진 씨, 아동 납치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진은 순순히 수갑을 찼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순자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태진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젠 어쩔 수 없었죠. 태진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어머님. 할인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순자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악몽이 끝난 거였어요. 한 달 뒤. 법원은 태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납치, 협박, 명예훼손 등 여러 죄목이었어요. 태진은 항소하지 않았죠. 순자는 면회를 갔습니다. 태진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잘 있었니? 예. 그런대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형 사고.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알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형 보험금을 노린 건 사실이지. 예. 그건 맞습니다. 죄송해요. 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았구나. 형만 챙기느라 너는 소홀히 했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욕심이 문제였죠. 그래도 엄마는 널 사랑해.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진도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과 아이들한테도 용서 빌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일단 반성하면서 지내거라.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진아, 엄마는 기다릴게. 내가 진짜로 뉘우치고 나올 때까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자는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할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함께였죠.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응. 태진 씨는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반성은 하고 있더라.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저도 언젠가 태진 씨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글쎄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어.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응. 우리 이제 안전한 거죠?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이제 아무도 너희 건드리지 못해. 다행이다. 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자의 집 넓은 식탁 위에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자, 다들 많이 먹어.
할인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먹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할인을 불렀어요. 할인아, 잠깐 따라와봐. 예, 어머님. 순자는 서재로 할인을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집 등기부야. 이제 내 이름으로 바꿀 거야. 네? 어머님, 그럴 순 없어요. 할인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거야. 재혁이 아내니까 당연히 내 몫이지. 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지분 이전 서류였어요. 회사 지분 30%도 내 거야. 아이들 미래를 위해 잘 관리해라.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 엄마가 5년 동안 못 해준 거 이제라도 해주는 거야.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늦게라도 지켜줘서 다행이야. 앞으로 잘 살아라.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어머님. 할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도 함께 울었어요. 5년간의 아픔이 눈물로 씻겨나가는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엔 달이 떠 있었죠. 재혁아. 순자는 죽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내 가족 지켰어. 비록 늦었지만 할인이랑 아이들 이제 안전해. 너무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죠. 가족이 다시 모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재혁이네 김밥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됐어요. 할인은 매일 새벽 일어나 김밥을 말았고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엄마를 도왔죠. 순자는 가끔 가게를 찾아가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고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죠. 5년간의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따뜻한 밥상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